여러분, 한국은행이 급하다? 그래서 돈 찍어서 현금을 푼다? 이거 사실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다 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발권력 동원해서 돈 풀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5조를 풀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국은행의 발권력만 이야기하면 야, 돈 찍어서 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긴축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려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한 40조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돈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발권력 동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금을 시중에다 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원을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시장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말입니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요. 우리가 돈 찍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 푸는 거는 좋으나 경제위기를 넘을 수는 있으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는 있으나 외국에서 어떻게 볼 거냐.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을 말하겠죠. 외국의 경제기관들을 말하겠죠. 외국에서 볼 때는 어떨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되면서. 저는 이것을 그만큼 우리 시장에 특히 채권 시장에 자금이 안 돈다. 기업의 돈맥 경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유동성 위기를 겪겠다. 유동성 위기라는 게 결국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럼 40조 5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적격대출 담보정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격대출 담보정권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보정권을 잡고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국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통한정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정권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은행채까지는 했거든요. 특수은행채는 쉽게 말하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을 말하겠죠. 정부은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일반은행의 은행채, 한전채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9개 공공기관의 발행채권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채권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사는 거 있잖아요. 국채 제일 많이 사죠. 그 다음에 은행채 사죠. 그 다음에 특수채 삽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현금을 풀겠다는. 이 돈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한 2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조. 27조 정도 된다고. 27조를 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금을 푼다는 거죠. 또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하는 RP 있잖아요. RP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6조 원가량을 매입을 한다. 3개월 동안에 딱 3개월을 줬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여기에다가 27조에다 6조를 또 더 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차액결제 이용하는 담보 제공 비율을 인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보 제공 비율을 인상하니까 이것도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2023년 2월 1일까지입니다. 3개월간 70%를 80%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80%로. 그만큼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한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40조 5천억 원입니다. 40조 5천억. 결국 한국은행이 이게 뭐 정확히 얼마가 될지 실제로는 들어와 봐야지 알겠지만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한 40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 안정을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증권사들이 1조 원 규모의 또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약한 증권사들의 PF 대출을 막아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적어도 40조 플러스 알파 뭐 40조 플러스 알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사주느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돈 찍어서 뿌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굉장히 많은 게.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찍었을 때 과연 말입니다. 과연 이게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국채. 지금 10월에 채권 종류별 발행 현황을 보면 국채가 말입니다. 단연 많이 늘어납니다. 은행채 엄청 늘어나 15조 2천억 원. 특수채도 3조 7,50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순발행액이. 발행액 자체가 10월에 9월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채나 국채나 특수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니까 여전채나 금융채, 기타 금융채죠. 회사채나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선순위에서 밀려요. 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힘드는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 국채에 대한 부분 특수채에 대한 부분 은행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지금 기타 금융채 여전채나 회사채를 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갈 거냐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남았죠.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은 채권을 발행을 하면 보험사가 한 60% 정도 인수를 하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한 40% 인수하거든요. 그보다 기관들이 더 적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보험사가 지금 채권을 파는 상태라서 이거 사실 40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채권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채권 안정에는. 왜냐하면 은행채나 특수채나 국채를 정부가 떠안아 주니까 정부가 떠안아 준다기보다는 한국은행이 떠안아 주니까 나머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타 금융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게다가 채권의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채권을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이 그 때인지 아닌지는 좀 더 가봐야지 알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데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게다가 채권의 가격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걸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채권도 이제는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물론 이게 만약에 내환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겠죠. 실제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 잘못 샀다가는 휴지 조각 돼버리잖아요. 특수채나 은행채나 국채는 그나마 뭐 망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회사채는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사채 잘못 샀다가 그 회사 망하면요. 이게 뭐 자산 청산해서 돌려받는 것 정도가 될 텐데 원금을 회수 못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채권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채권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꺼번에 채권을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는 거 이것도 분할 매수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지금 채권이 굉장히 나빠지고 채권 시장에 패닉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시장을 똑바로 쳐다볼 필요는 있고요.
또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할 때가 채권 금리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그 전에 먼저 물론 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것은 고민하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이자도 많이 받고요. 나중에 결국은 금리가 내려지면 이자는 고정이 돼 있으니 이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채권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자도 받고 채권 금액이 올라가서 좋고 뭐 이중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채권에 대한 관심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예, 그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한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예, 많이 점에 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